와우! 달슨의 라이브! 뉴캐슬의 새로운 감독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간다면 손흥민 선수도 이적할까요? 뉴캐슬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가능성들을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BBC 이렇게 신뢰도 높은 미디어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마어마한 돈이 뉴캐슬의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승인까지 땅땅땅 치는 거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보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진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가 인수자금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3억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진짜 우리 돈으로 4,500억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인데 근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게 아닐 수 있는 게 이 뉴캐슬의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얼마 전에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지금 자산 가치 총액이 얼마냐? 3,2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85조 원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자산 가치를 두고 있는데 달순의 라이브는 훨씬 더 싸게 인수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뉴캐슬 쪽 인수 작업이 나오니까 잉글랜드 쪽에 있는 미디어들이 뭐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지금 이제 오너,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건 뭐 그룹이건 간에 이런 오너들의 그 자산 가치들을 딱 리스트업을 한 게 있는데 진짜 이걸 비교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사우디 자본인데 4위가 아스날의 스탠 크랑키고요. 3위가 첼시의 로만인데 이들 굉장히 부자잖아요. 부자인데도 뭐 차이가 보세요. 저희가 지금 표 보여드릴 텐데 어마어마하고요. 그전에는 사실 이 맨시티의 만수르 뭐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하고 만수르가 갖고 있는 자산총액 이게 얼마 정도 차이예요?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만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수르보다도 10배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데가 들어온다. 그럼 뭐가 생겨요? 일단 딱 드는 생각이 와, 프리미어리그 엄청 변하겠는데? 프리미어리그 판세 완전 요동치겠는데? 이게 일단 떠오르잖아요. 또 그러면 그럼 요동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 전에 팀이 완전 바뀌겠죠. 팀이 바뀌어서 판을 완전 흔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뉴캐슬이 이제 빅6 혹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완전 재편하는 거야? 로마니 러시아 자본이 첼시를, 그다음에 중동 자본이 맨시티를 인수한 다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프리미어리그 판도가 완전 흔들렸던 것. 이런 것들의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 뉴캐슬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수 이 작업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만이 뉴캐슬을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이 만약 인수를 완료하게 되면은 뉴캐슬의 전체 지분의 80%, 그다음에 요걸 중재하고 있는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10%, 그러면 이제 영국의 부동산으로 돈 엄청 번 형제가 있는데 그 루번 형제라고 그래요. 루번 형제가 10%, 그래서 100%의 지분을 이런 식으로 8대 1대 1로 나눠서 소유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진짜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제가 봐서는 이전 프리미어리그와 그 이후 프리미어리그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대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궁금해 보시는 분들 많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인 스포츠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그 카타르 쪽에 있는 건데 이 비인 스포츠가 얼마 전에 그 프리미어리그 쪽에다가 돌렸다는 거예요. 좀 막아달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뉴캐슬 인수를 좀 막아달라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렇게 그 해적 방송을 돌렸대네요. 이게 그 비인 스포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중계권 주고 중계해야 되는데 그거 안 주고 좌표 찍어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좌표 찍어서 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이제 해적 방송을 많이 돌린 것 때문에 비인 스포츠가 전 자격이 없다. 그동안 저렇게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방송을 해놓고 이제 와서 프리미어리그의 팀을 운영하겠다고 이거 막아주세요라고 좀 서한을 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또 그 엠네스티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국제 인권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이번에 뉴캐슬 인수하려고 하는 건 그 내부에 있는 인권 탄압, 정치적인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3S 정책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좀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뭐 이런 비판적 시각, 뭐 물론 뭐 충분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영국 정부에서는 일단 이거를 제지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뭐가 나왔냐? 여기 올리버 다우든 문화 장관이 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뉴캐슬의 인수 작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알아서 해. 시장이 알아서 결정할 거지. 우리가 뭐 이거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자면 대세적인 분위기는 그냥 뉴캐슬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자본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굳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데가 뉴캐슬 딱 인수해요. 예. 그러면 일단 선수단이 엄청 바뀌겠죠. 감독, 선수들 왕창 바뀔 겁니다. 감독이 먼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누구누구 나와요? 크게는 3명 나오고 있어요. 예. 토트넘의 전임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 그 다음에 유벤투스나 밀란, 그래서 세리아도 우승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도 결승전 2번 진출시켰던 알레그리, 그 다음에 전 뉴캐슬 감독이었던 베니테스. 이렇게 이제 3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감독인 스티브 브루스 감독을 그냥 유임시켜야 된다. 예.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뉴캐슬을 잘 아는데 왜 바꾸려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 정도 덩치를 키우면 그거에 맞는 감독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3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최근에 좀 좁혀지는 듯한 느낌인데, 알레그리와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포체티노 감독 쪽으로 조금 더 가는 분위기예요. 여기 그 뉴캐슬의 전 수비수이자 잉글랜드 대표팀도 조금 했던 그 워렌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튼이 최근에 또 인터뷰 그 했더라고요. 뭐 좋은 감독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포체티노 감독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잉글랜드를 잘 알잖아. 프리미어리그를 잘 알아. 알레그리 감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굉장히 그 국제적인 대회에서도 그렇고 성적을 많이 내긴 했지만 잉글랜드 경험이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뉴캐슬이 그렇지 않아도 약간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또 하나 적응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알레그리 감독이 온다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프리미어리그를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는 포체티노 감독이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오는 거야? 이런 이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도 많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리즈만 나오고 카바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윌리안, 그다음에 잭 그릴리시,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선수들은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감독이 뽑힌 다음에 그 감독이 맞는, 자기에게 맞는 선수를 뽑기 때문에 감독도 선임 안 됐는데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그냥 미디어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감독이 선임되는 게 먼저일 텐데, 만약에 지금 약간 더 좀 우세한 여론인 포체티노 감독이 온다면 손흥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 포체티노 감독하고 손흥민은 너무 잘 맞잖아요.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다가 이제 그러다가 딱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적해 왔는데, 전술적으로 너무 잘 썼어요. 뭐 왼쪽, 세컨, 전방, 난 스탯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시즌 전까지 다 끝난 시즌 보면 최근 3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씩 때려 넣었고요. 이번 시즌도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9골이니까 재개돼가지고 만약 하나 더 때려 넣게 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 2자릿골을 때려 넣는 건데, 뭐 거기에 상당 부분을 이 포체티노 감독이 책임졌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동안의 인연 혹은 전술적인 궁합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볼을 빡 끌어내가지고 빠르게 카운터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정력과 속도감이 좋은 손흥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지난번 어떤 미디어에서 그런 표현을 쓰던데,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손흥민 뉴캐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가능성이 많이 적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로 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는 건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최소한 이번 여름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해외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ESPN이나 익스프레소 같은 미디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지역적인 핸디캡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뉴캐슬이 물론 이제 규모가 있는 도시긴 하는데, 근데 잉글랜드에서 뭐 3대 도시 이랬을 때 들어가는 도시는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3대 도시 그러면 어디냐? 수도인 런던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 도시인 맨체스터가 있고 중부 지역인 버밍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잉글랜드의 3대 도시라고 하는데, 뉴캐슬은 북동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이제 석탄 산업으로 굉장히 흥했다가 좀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던 도시기도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거점 도시긴 하지만은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는 아니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때 팀이 얼마나 큰지 보죠. 그리고 그 팀이 갖고 있는 연고지도 살피게 됩니다. 여러 가지도 이제 다른 것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게 되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성적 자체도 굉장히 센 팀은 아니잖아요.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 도시 안에 들어간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렇게 막상 이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흔쾌히 딱 움직여지는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런 도시도 아니죠.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저하는 선수들을 딱 땡겨 오려면 이적료, 돈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종의 약간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뉴캐슬이 한두 명 영입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현재 지금 뉴캐슬이 현재의 선수단만 놓고 보면 그 파라과이의 알미론 있잖아요. 볼 잘 차는. 이 정도 선수 빼놓고는 현재 스쿼드에서 만약 팀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대로 있을 선수들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앤디 캐롤 너무 많이 다치죠. 그다음에 존주 셸비 약간 기분 따라가죠. 롱스태프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생 맥시맹도 개인기는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거나 좀 부족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올려 조금 주저하는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돈을 많이 줘야 된다면 돈을 한꺼번에 왕창 풀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뭐가 걸려요? 재정적 페어플레이. 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쓸 경우는 또 이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역적 핸디캡과 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장은 좀 내인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거 쉽지 않을걸? 그러면 손흥민도 역시 그래 당장은 좀 가기가 저는 좀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겁니다. 토크 스포츠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만수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수르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했을 때 인수하자마자 한꺼번에 현재 팀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시즌별로 차곡차곡 스텝업해서 지금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토크스포츠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장 이번 여름에 음바페가 뉴캐슬로 오진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네임들이 아무리 뉴캐슬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들어와서 이만큼 돈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딱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음바페와 같은 선수들은 오지도 않고 그렇게 오게끔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토크스포츠는 이 정도 선수들이면 이번 여름에 불러드리고 또 다음 여름, 다음 겨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하면 어때? 라고 추천하는 5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나폴리의 메르텐스. 좋은 공격수긴 한데 나이가 32이죠. 이적시장 가치가 지금 한 2천만 유로인데 손흥민 선수와는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데려올 만한 선수죠. 그 다음에 아스톤빌라의 미드필더인 존 맥긴, 그리고 프랑스 릴의 피지컬 좋은 그 미드필더 있죠. 부카바리 수마레 선수가 있고요. 인터밀란의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수비수인데 디에고 고딘. 근데 고딘도 이제 그 꼬마에 있다가 인텔에 있었는데 뭐 거의 뭐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좀 데려올 수 있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노리치, 이 선수는 아주 좋은 그 가능성 있는 좋은 풀백인데 맥스 에런스라고 하는 선수도 요렇게 데려오고 또 다음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차근차근히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포체티노 감독이 뉴캐슬 감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제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뉴캐슬로 가기는 어렵다. 최소한 이번 여름엔. 모르죠. 뭐 뉴캐슬이 한 1, 2년 뒤에 진짜 막 우승까지 다투고 이럴 수도 있나?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저 흥민아 와라 이렇게 하면 뭐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 그때 감독이 이러면 갈 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물론 뭐 저런 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해리 케인의 이적의 여부, 그다음에 토트넘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성지가 이번 여름에 이적한다고 하더라도 뉴캐슬로 될 가능성은 저는 많이 적다. 왜 웃어? 자꾸 너무 단서를 달아가지고. 단서가 달 수밖에 없어. 이적서를 어떻게 그러면 확언을 할 수가 있나? BBC도 확언을 못해요. 근데 제가 너무 확언하면 가나요? 어쨌든 저는 많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